이렇게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그 당일날은 제가 가급적인 물을 좀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굳이 그렇게 물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큰일 나는 줄 알고 내일만 기다려 이렇게 있었는데 씻지도 못하고 네. 땀도 못 흘리게 했었어요. 저도 네, 그랬어요. 놀지 못하게. 정말요? 잘못된 네. 상식이 얌체. 애를 잡는다는 게 오늘 새로운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맘스다이어리를 이끌어주실 패널 두 분과 전문가 한 분 키울 소개해드리도록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먼저 등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 남상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남상정입니다. 예. 좋은 인연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맘스다이어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번 볼 텐데요. 코너는 바로 맘스 멘토링이라는 코너인데요. 저희 맘스다이어리 앞으로 맘들이 보내주신 육아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기가 지금 14개월인데 밥을 안 먹어요. 아직까지 분유만 찾네요. 먹으라고 주면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억지로 먹이면 구역질을 하고요. 간식도 따로 안 주는데 안 먹으려고 해요. 아파서 병원 입원을 자주 했더니 이유식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아니면 맛이 없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우리 아기 밥 잘 먹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네. 아이고, 고민을 많이 하셨던 네. 티가 나네요. 네. 애기들이 본능에 충실하지 않으면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잘 자고 잘 먹어야 건강한 것이죠. 잘 먹지 않고 자지 않으면 뭔가가 애기한테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네네. 지금 사연으로 미루어 보면 얘는 뭔가가 불편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이라고 하는 고형식을 못 먹고 유동식을 주로 많이 먹는다 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애기들이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위장관의 질환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기 병원에 꼭 가셔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정원 씨가 준비하셨죠? 네, 일명 왜 공갈 젖꼭지라고들 하잖아요. 그 놀이개 젖꼭지라고 예. 하죠. 저희 예. 아기 때도 어릴 적에 굉장히 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좀 물리긴 했는데요. 예. 흔히도 엄마들 사이에 공갈 젖꼭지를 오래 하면 할수록 치아가 뭐 튀어나온다, 삐뚤어진다 예. 이런 말이 좀 많더라고요. 예.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예,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치아가 나올 때 위의 치아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아래 치아는 뒤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치조골 자체에 변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갈 젖꼭지는 가급적 물리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 공부할 때에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예. 대소변을 빨리 가릴수록 예. 머리가 좋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 없군요. 예. 근거 없고요. 대변을 좀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한 5세에서 6세 정도 되면 다 가리게 되어 있고요. 대변은 조금 더 빨리 가리고요. 소변은 조금 더 한 1년에서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더 늦게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을 빨리 가린다고 해서 얘가 머리가 뭐 좋거나 성장에 발육이 있거나 그런 것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아기도 지금 16개월 차 들어갔거든요. 아직 가리지는 못하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좀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요? 이제 주입을 하면 할수록 이제 아기들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안 그래도 제가 샀어요. 네. 대소변 그 애기 바지, 유아 변기를 샀는데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하고 그걸 그냥 다 뜯어서 노는 장난감으로만 생각하지 예.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서 지금은 저도 그렇게 주입은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할 것 같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직 16개월은요? 24개월 전이니까. 네. 애기들은 언제 좀 그런 저는
저는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떼고 싶을 때 밤중 기저귀는 둘째가 6살 때 뗐고요. 올해 네. 한 편이. 네. 그 낮 기저귀는 한 3살, 4살 때 뗐거든요. 네. 그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예. 조급하지 않게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굳이 교육을 안 시켜도 그러면 네, 네. 알아서 언제. 엄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기에 시행하는 것은 애기들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소변은 아이의 이렇게 성격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너무 스트레스 주지 않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원장님 그러면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희 예. 아기도 돌아서면 또 예방접종 맞아요. 다른 걸 해야 예.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전날 저는 목욕을 시키거든요. 예. 흔히 이렇게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하길래 예. 그 당일날은 제가 가급적인 물을 좀 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굳이 그렇게 물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뭐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네. 담그는 게 이게 담가서 노출시키는 것은 좀 삼가해야 피하시고요. 되니까. 삼가하시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식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목용은 안 되되 예. 이렇게 샤워 정도 이렇게 예. 가볍게는 예. 상관없다는 이것이 물 안에 잠겨 있는 것은 안 되더라도 밖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날은 예방접종하고 이렇게 뭐 옷에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쏟으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근데 네.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내일만 기다려 이렇게 있었는데 씻지도 못하고. 네. 땀도 못 흘리게 했었어요. 예. 저도 네, 그랬어요. 놀지 못하게. 정말요? 잘못된 네. 상식에 애를 잡는다는 게 그러고요. 사실 그렇구나. 이러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유아 상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맘스 다이어리가 그러한 것들을 여기 유아 방송 중에서도 정말로 애낄 수 있는 유아 방송으로 앞으로 발전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 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유익한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또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오늘은 좋고요. 일단 다음에는 우리 피디님한테 이제 지금 맘스 다이어리잖아요. 그러면 네. 다음에 데이디스 다이어리도 좀 만들었으면 앨리스 다이어리. 네. 피디님이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한바탕 수다 떨다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좋아요. 네, 저도요. 다음 주가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자, 그럼 맘들이 찾던, 맘들이 바라던 맘스 다이어리 오늘도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지어 볼 텐데요. 다음 주에도 맘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육아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대한 맘들과 함께하는 오직 맘들을 위한 프로그램 맘스 다이어리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약을 처방받고 금세 좋아졌다가 약을 딱 끊는 순간 또 예.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아. 궁금해요, 그죠? 아, 예. 네. 여기서 정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맘스 다이어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패널 분들과 전문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원장님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예, 오늘 제가 두 번째인데요. 예, 오늘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예, 예. 맘스 멘토링 시간인데요. 우리 남상정 원장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 신화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육아는 천복을 회복하는 기회라고요. 사실 이 모성의 본능, 우리 잘 몰랐었던 것을 깨우치는 그런 시기도 하지만 사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이런 육아의 모든 고민들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원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소아과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역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예. 비염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소아과 가면은 네, 예. 약을 처방받고 금세 좋아졌다가 약을 딱 끊는 순간 또 예. 콧물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아. 궁금해요, 그죠? 아, 예. 네. 여기서 정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콧물이 나고 콧물이 났을 때 콧물 약을 쓰게 되면 오래 쓰게 되면 그 콧물 약에 의해서 약물 비염이라는 게 또 올 수가 있어요. 약물 비염 이런 것도 예, 처음 그러니까 들어보구나. 인터넷에 가셔서 약물 비염이 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콧물이 난다고 그래서 그 약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뭐 3주, 4주 이렇게 쓰면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 정도 쓰다가 또는 한 10일 정도 쓰다가 약을 이게 듣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한 2주 정도 휴약기를 갖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고요. 사실 저희 아기도 왜 이렇게 건조하거나 겨울 되면 네, 항상 맞아요. 콧물이 굉장히 많이 나서 예. 병원에 가서 콧물약을 받아오면 밤 되면 또 코가 말라서 또 그렇죠. 잠을 못 맞아요, 이루는 맞아요. 거 대다수 네. 엄마들 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또 성격상 코 막힌 것을 또 복용을 해서 식염수를 예. 면봉에다가 예. 엄마들 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요. 네, 네. 예. 적셔서 이렇게 예. 파다 보니까 예. 피가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세게 건조해져서 너무- 그렇죠. 아니 세게 안 팠는데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흡입기 있죠. 네. 낮에는 자꾸 줄줄 나오니까 네. 흡입을 해버리고 네. 저녁에는 제가 또 맨몸을 파버리니까 네. 그래서 피가 나는 건지 예. 그게 나도 많이 그러니까 약을 쓸 때 정말로 콧물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의 고점을 향해서 약을 쓰게 되면 콧물이 계속 나오는 게 안 나오자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간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코가 또 빼짝 마른다고요. 네. 그러면은 점막이 마르니까 애기들이 만지게 되고 그래서 코피도 터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콧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외래에서 진료를 할 때에도 참 고민을 많이 예, 이걸 어떻게 예. 써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농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최저의 농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중간의 농도로 이제 보통 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콧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엄마들은 콧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만 눈에서 보이잖아요. 네. 안 나온 것은 코가 빼짝 말라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죠? 예, 나온 줄 알잖아요. 가나 간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약은 한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쓰면 안 되고 휴약기를 좀 갖는 것도 약물 비염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콧물 하니까 할 말이 되게 많았는데 예. 엄마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예, 예. 이 코 색깔이 예. 처음에는 투명하게 흘러요. 예.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누렇코다 그러다 초록색 코. 예. 근데 의견이 궁금한 게 예. 나았으려고 네. 저희 엄마는 맞아. 이제 나도. 나았으려고 이제 색깔이 변해서 그러다가 네. 이제 멈춘다 이러고 또 제 친구는 아니야 무슨 소리에 그게 감염이 돼서 염증이 더 있어서 그게 색깔이 더 변하는 거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콧물에 있어서 너무 핵심적인 것을 물어봐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 방송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예. 뭐냐면, 원래 콧물은 네네. 젤로 처음에 나올 때는 수도꼭지를 털듯이 줄줄줄줄줄 네, 이렇게 흘러서 맞아요. 나오죠. 엄청 나와요. 예. 그러다가 좋아질 때는 일단 콧물의 양이 먼저 줄게 됩니다. 네. 그러면 콧물이 찐득찐득해지죠. 네네. 그러면서 이게 더 좋아지게 되면 이제 코 안에 이제 예, 달라붙었죠. 네. 그러면서 이게 풍선 터지듯 이렇게 쭉 맞아요. 오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조금 더 좋아지면 그것이 색깔이 누렇게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코를 만져서 네, 보면은 이제 묻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갖고 더 좋아지면 이제 코 딱지로 이렇게 변해 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좋아지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지 이것이 항생제를 써야 될 정도로 악화됐거나 그렇죠. 그런 건 그것이 아니고. 세균의 감염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그 정말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든지 여기가 뭔가가 불편해 한다든지 그냥 그런 것을 호소를 했었을 때는 그 자체가 세균 감염성에 의한 콧물에 의해서 노랗게 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좋아지는 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이 맞네, 그죠? 그죠. 예. 저희 엄마 친정엄마 말이 더 많네요. 나도 예.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예, 그렇죠. 정말 속 그래서 시원하게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이렇게 많이 먹는 과다 박용한 경우가 네,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우리 남상정 원장님 덕분에 정말 다양한 육아 상식들 네.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배워가요, 진짜. 정말 유익한 코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주제는 소아과 의사가 말하는 이런 의사, 저런 의사 편입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으로서 조금 그 말하기가 어려우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가감 없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인상 쓰고 안 받으려는 있잖아요. 그런 제스처도 막 취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서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성향의 의사들은 조금 뭐 피했으면 한다. 뭐 어떤 그러니까 안 좋은 의사의 성향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이번 코너는요, 맘스 멘토링 코너입니다. 우리 남상정 원장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코너인데요. 사실 그 소아과를 가게 되면 의사에게 오히려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소아과 의사가 말하는 이런 의사, 저런 의사 편입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으로서 조금 그 말하기가 어려우실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가감 없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요. 병원 맹신증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병원을 갈 때마다 스타일들이 다 다르세요. 그렇죠? 그럴 수 원장님마다 있죠. 많이 예. 다르시고 또 그럴 때마다 어떤 의사를 골라야 하는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을 많이 해주는 의사,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의사가 네. 좋은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환자, 하루에 기침가래, 콧물열, 설사 오는 환자들한테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 아무리 직업이라 할지라도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설명을 잘해주고 또 보호자가 말하지 않는 어떠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코멘트를 잠깐 해주신 의사가 훨씬 좋은 의사가 아닌가. 또 그런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병원을 가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또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데, 네네,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정말 왕왕 있거든요. 그럴 때 서운해가지고 집에 와서, 저기 절대 안 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정원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사실 저도 맹신 정도는 아니지만 아기가 아프다 보면 엄마들도 거의 뭐 반의사가 되잖아요. 경험이라는 게 또 쌓이다 보니까. 근데 가서 걱정이 돼서 가면 또 한 번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엄마들 아실 거예요. 기저귀 가방에다가 아기 데리고 가는 게 한 번 갈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저 같은 경우 적어서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눈치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계적인 느낌? 빨리빨리 환자를 다음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저는 되게 심각한데 굉장히 좀 서운하게 돌아올 때도 있어요. 저도 경험을.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우리 정현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저는 저도 겪었던 예. 그런 일인데요. 또 예.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 이제 병원을 갔는데 예. 의사 선생님이 너무 불친절하셔가지고 예. 아까 정원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인상 쓰고 안 받으려는 있잖아요. 그런 예. 제스처도 막 취하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예. 뭐 소아과 의사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서 병원에 갔을 때 예. 이런 성향의 의사들은 조금 뭐 피했으면 한다. 뭐 예. 어떤 그러니까 안 좋은 의사의 성향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예,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사는 말을 많이 해주는 의사가 정말로 좋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피해야 될 의사는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정보만 가지고 처방전만 끊는 의사들은 사실 피해야 되죠. 그러면 엄마가 의사죠. 맞아. 그 말은 그래서 예, 그냥 예를 들어서 기침가래 콧물려 설사납니다. 그러면 그래요. 기침가래 콧물려 설사납니까? 이틀 후에 오세요. 그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 그러세요. 근데 그게 현재 뭐냐면 슬픈 우리의 의료 현실입니다. 슬픈 우리의 의료 현실이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의사는 그냥 말 않고 엄마가 주는 그 정보에 의해서 청진 딱 하고 귀 딱 보고
그냥 이틀 후에 오십시오. 그것도 아주 친절하게. 예, 맞아. 진짜 친절해. 어, 그런 예, 선생님들 진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의사보다는 자기 이렇게 감정적인 자기 마음에 좀 덜 들더라도 진료의 부분에 있어서 엄마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엄마하고 다른 의견을 이렇게 해주는 의사한테 가는 것이 어머니가 의사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맞아요. 사실 아기들 데리고 소아과 가면 기다리는 시간은 30분 넘고 이런데 방에 들어가서 진료 보는 건 정작 5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정말 좀 허무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기들을 내 아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봐주면 정말 좋죠. 그렇죠. 느껴지니까 진심이 진짜 잘 봐주신다는 것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 선생님, 예. 역으로요. 이러한 부모님은 약간 기피하게 되는 대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도 사실 그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모르고 하는 있을까요? 부분마저 예. 굉장히 난처하신데.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병원에 안 오면 이제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보호자들하고 이제 면담을 주로 하잖아요. 하면 제일로 힘든 보호자들이 뭐냐면 자기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강해서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이렇게 동조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좀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인터넷에다가 나는 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폐렴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갖다 막 이렇게 글을 주관적인 이렇게 그렇죠. 개진을 해서 뭔 말인지 상대방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오시면 되는데. 맞아. 네, 그리고 글로 예. 개인적인 예. 거를 그렇죠. 많은 사람들한테 요즘 SNS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음 사이트라든지 맞아, 이런 것을 맞아. 쫙 내놓으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보를 잘못 제공해 주게 되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피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참 힘듭니다. 예. 네, 남상정 원장님 덕분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